안녕하십니까? 예, 연주자 김동환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것은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이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첫째, 제가 운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왜 운지가 돼야 되는지는 설명을 들으시면 많이 아실 겁니다. 운지 만드는 공식이 이제 연주하시는 분들마다 차이가 나겠지만은 한 곡 가지고 운지가 끝나야 됩니다. 자, 한 곡 가지고 운지를 끝낸다는 것은 누구든지 믿지를 않습니다.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학생들을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학생들은 전부 60대 내지 70대입니다. 그러니까 60대, 70대가 되시면 기초를 닦을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어르신들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1년 가까이 해도 안 되니까 피아노 학원에 가셔가지고 바이엘 한 곳 띄고 오시라고. 그래서 바이엘 한 권을 쳤답니다. 약 1년 가까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저한테 물으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방법이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사람 손가락 5개가 신경이 5개가 손가락을 지배한다고 누구든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제자분 중에서 정형외과 원장님이 저한테 색소폰을 배우셨는데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5개인데 신경은 3개가 내려간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운지는 사람 나이에 따라서 틀려야 되겠다.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손가락이 1번, 2번, 3번은 어느 정도 말을 잘 듣는데 4번, 5번 안 듣습니다. 그게 바로 신경이 3개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면은 이제 수십 년간 하기 때문에 이 숙달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운지 피아노를 배울 때 입문하는 곡이 바이엘 배우면서 엘리자를 위하여를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가 엘리자리에 처음에 따라라라라리리라, 자, 이것이 5사로 나갑니다. 5번, 4번. 전 세계적으로 이건 번호가 똑같습니다. 그럼 5사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5사인데 지금 제가 60년 가까이를 건반을 접했는데도 5사로 치면은 힘이 안 생깁니다. 근데 다 그렇게 이제 숙달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맛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엘리자를 위하여를 조금 이제 약간 세미 재즈식으로 한다면
자, 저는 3번, 2번을 칩니다. 미포렛, 미포렛. 자, 이제 54, 54, 321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치면 그게 그렇게 이제 좀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자올겐을 배우시는 연령층을 보면 60대 후반에서 전부 70대 다 넘습니다. 80 넘으신 분도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운지가 왜 중요한가, 근데 운지 만드는 방법을 지금 시중에서 운지 책자가 많이 나옵니다. 보통 100페이지, 200페이지 글하는데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100곡을 그렇게 쳐도 안 되는 이유를 내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책을 만드신 선생님 기준에서 운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연령대별로 운지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이 등록을 하시는데, 교재를 그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운지를 연세가 어떻게 되셨느냐, 전자오르게는 언제 치셨느냐. 그리고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한국만 잘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워낙 통신시설이 좋기 때문에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동영상으로 녹화를 떠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이렇게 대면하지 않아도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왼손으로 사이음을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자올겐을 제일로 잘 친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캬바레에서 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왼손으로 사이음 안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왼손으로 사이음 넣으면 멋있게 보이실지는 모르지만은, 사이음도 테크닉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이음은 만드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면 내가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방송으로 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서 30분 이상 녹화를 할 수는 있지만은, 제가 컴퓨터 그렇게 능수능란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 동영상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그 영상을 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주곡은 제가 사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빨간 걸로 그 동그라미 쳤던 데는 테크닉을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넣으시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당신과, 그럼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음표가 두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그럼 우리가 이제 쉽게 해서 자, 이렇게 저는 한 손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 끊어집니다. 한 손으로 쳐도.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린 이제 운지인데, 운지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꼬거나 이러시지 말고 차분하니, 그리고 그 학생들 가르쳐
지도하다 보면은 욕심들을 많이 부려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맛을 부릴 때, 자, 여러 가지 테크닉을 쓸 수 있는데 운지가 되지 않으면은 그건 안 됩니다. 자, 나 사이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나 사이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파에서 테크닉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미하고 시에서 테크닉을 이제 초보 입장에서 넣기 좋은 식으로 내가 설명을 드리는데, 자, 지금 이 말이거든요. 다시. 다시 한 번 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트로트로 했을 때 이제 보시면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시를 안 넣고 이 라에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로 주의하셔야 될 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제가 지금까지 지금 36년 차 제가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학생이라고 하지만 전부 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다 60대 후반 아니면 70대 중반, 그러니 이제 옛날하고는 이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멜로디가 중요하다는 거. 사이음은 공식 하나만 알면은 수백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음 하지 마세요. 반주기를 하나 사서 보시면 사이음의 악단들이 쓰는 사이음들이 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이음에 연연하다 보면은 본 멜로디가 흉하게 변합니다. 그럼 멜로디는 가수고 사이음은 악단인데, 악단만 벤처스 악단 가지고 하면 뭐합니까? 가수가 만약에 삼류 가수라면 소리가 삼류로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임영웅 씨하고 나훈아 씨가 리사이트를 한다고 광고 한 번만 뜨면 15분 안에 입장권이 전부 매진되어 버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가수 지명하는 것은 그 바람직하지 못합니다만은, 자, 무명 가수가 리사이트를 하고 악단은 세계적인 풀피스 악단 모셔다가 리사이트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입장권 안 팔립니다. 이 음악의 이치는 다서는 똑같다고 봅니다. 음표 5선지 선이 5개 있어가지고 이제 5선지인데, 5선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여기에 8분 음표 반박자인데, 여기에 작곡가가 8분 음표로 했어도 가수가 할 때는 7.9분이 될 수도 있고 8.1분도 될 수 있고, 그것은 그 표현하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이제 가수는 목소리로 표현을 할 것이고 연주자는 악기 소리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제가 시에다 말고 라에다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 이제 좀 그 이해를 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냐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제 여기 16분음표, 여기도 16분 이제 음표인데 16분음표에 이제 동그라미를 내가 찾아서 여기서 테크닉을 초보자들은 운지만 되면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시에서 넣을 수 있고 이 솔에서도 넣을 수 있고 이 시에서도 넣을 수 있고 이 라에서도 넣을 수 있고, 자, 이 시에서도 넣을 수 있고 이 파에서도 넣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운지가 돼서 저기 그 운지가 돼서 이거 활용을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6분음표 저바, 자, 저바가 16분음표 두 개인데 원래는 이거거든요. 자, 이건데 음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펜프루 소리를 만약에 쓴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16분음표를 두 개를 모아 가지고 8분음표로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색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이제 오르간 소리로 온다면 이게. 그럼 이제 제가 업자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패턴이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줄로. 그리고 이제 사이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음악에는 키가 있습니다. 키가 뭐냐면은 이제 그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12지 스케일이라고 전공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음악에 관심 있으신 젊으신 분들은 학원에서 열심히 지금도 12지 스케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제 12지 스케일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도에서 도까지가 12개의 키가 있습니다. 도, 도샵, 레샵, 미, 파, 파샵, 솔, 솔샵, 라샵, 시, 도. 예, 이래서 12개입니다. 근데 젊었을 때 12지 스케일이면 손이 잘 돌아가는데 죄송하지만 50 정도 40만 넘어도 12지 스케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손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간만 낭비합니다. 그리고 음계를 보실 적에 자기 좋아하는 곡 하나를 악보를 뭐 지금 사이트에 뭐 다운받을 수도 있고 저기 하니까 또 그 주문 제작을 하는데도 많습니다. 뭐 악보 받아 악보 나라 같은데 그러면 개명을 좀 써주십시오 하면 써줘요. 키를 뭐로 해주십시오 하고 주문하면 조금 이제 그 요금은 비쌉니다만은 그 정도는 제가 알기로 그냥 멜로디 악보만은 1,000원이고 이제 그보고 조옮김이라고 그러는데 조옮김하면 제가 5,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노래 하나만. 예, 운지는 절대 안 됩니다. 운지는 예를 들어서 피아노 전공자가 그 운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전공자의 기준에서 운지를 만들고 또 전자올게는 30년을 쳤다. 그럼 30년 친 사람 그 운지로 만드는 이제 보통 만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페이지짜리 책자 한 권을 다 외워도 운지는 절대 엉킵니다. 그래서 저는 운지 만드는 비법을 그 연령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운지 저기에서 이제 못 합니다. 만약에 디스코로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그래서 사이음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키를 보시는 방법은 이제 가슴 아프게 같은 경우는 끝에 끝나는 부분이 목매여 운다에 D 마이너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D 마이너 곡입니다. 자, D 마이너의 주요 3코드는 D 마이너, G 마이너, A7입니다. 이제 7이라는 게 뭐냐면은 D 마이너가 왜 D 마이너냐 그러면 여기에서 레라는 음이 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5도가 라입니다. 라. 그래서 사이음은 라에서만 들어가면 되는데 아무렇게나 쳐도 사이음은 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사이음은 나중에 공부하시고 멜로디에 충실하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건 취향입니다만은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그리고 왼손 코드도 멜로디를 먼저 숙달해 놓고 왼손 코드를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왼손 우리 학생들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도 왼손을 넣고 가리키지를 않습니다. 오른손이 어느 정도 되면 왼손은 이런 식으로 넣는다고 한 곡만 가르쳐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방법의 차이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제 보통 우리가 네 박자에서 사이음이 들어가는데 음악을 보면은 네 박자로 그 표기된 음악이 많으면 4개, 그나마 3개, 2개 없는 것도 있습니다. 목포의 눈물 같은 경우는 4박자짜리가 안 나옵니다. 사이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코드 같은 걸로 처리한다든가 이제 아무튼 멜로디가 중요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에서 4박자면은 이렇게 쿵짝쿵짝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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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2박자로 처음에 공부를 하시다가 여기서도 이제 테크닉을 걸면 이제 여러 가지 패턴도 넣을 수 있고 이제 공식적인 건 이제 하시면 되겠고 쓰라린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데 이제 사실은 16분 음표 같은데 들어갈 때게 이제 우리가 전자올기에서 꺾기라고 그럽니다. 꺾기. 예, 꺾기가 이런 데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꺾는 것도 공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곡만 가르쳐주면 다 그 이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꺾기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쓰라린이라는 우리가 이 항목에 자, 음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데 6개 다 아무 데서나 테크닉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배우려면 그냥 가르쳐주면 되는 게 아니고 운지가 되지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운지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왼손으로 사이음 넣으시는 분들이 요즘 또 유튜브 보면 부쩍 많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시라스로 파미를 왼손으로 자 이렇게 넣으면 왼손으로는 멋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 테크닉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시라스로 파면 근데 왼손으로는 이 테크닉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사이음도 테크닉을 넣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주를 넣어보면은 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제 여러 가지. 자, 그러면 내가 이 그 미에서 안 넣고 파에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은 제가 미에서 안 넣고 파에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운지가 되지가 않으면은, 자, 미에서 넣을 때 운지가 바뀌어야 되고 파에서 넣을 때 운지가 틀려야 됩니다. 이제 없었을 것을 이별만은, 자 보시면은 이별만은 자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은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젤로 손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표시했는데 여기 그러면 이제 이 파에서도 들어가고 여기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도 들어가고 이렇게. 자, 리듬을 넣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파에서 넣고 나에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나에서 나 여기 하나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나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음의 소리 따서 올겐 톤으로 한다 그러면은 다른 음에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플룻 소리로 한다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음색마다 방법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녹화한 지가 이제 30분이 다 돼 가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은 서두르지 마시고 한국만 잘하세요. 그리고 악보를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밑에다 음계 토를 달아가지고 눈 감고 칠 때까지 한국만 치면은 악보 보는 것은 쉽게 보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그 미, 파, 레, 시, 라로 외우시지 말고 첫 번째 줄에 걸린 것은 미이다. 이제 예를 들어 맨 위에 줄에 걸린 것은 파다.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면 이거 9개입니다. 그러니까 5선지하고 안에하고 9개만 어떻게 그냥 생각날 때마다 운전 오고 다니시다도 아 가운데 줄에 걸린 것은 시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걸린 것은 라지. 이렇게 자꾸 반복으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제 어린 애들은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금방 하는데 사실 60 넘으면 가물가물합니다. 자기들 식구 이름도 그냥 얼른 생각 안 날 때도 많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걸 정리를 하시면 해드린다면 사이음에 연연하지 말고 멜로디를 멋있게 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사이음 하나도 안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음색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저기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입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예, 그래서 이제 사이음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5도에서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D 마이너 곡은 레가 기본적이니까 레가 터줏대감입니다. 레에서 다섯 번째 레미파솔라 라에서 넣으면 되는데 방법만 이제 설명 들으시면 되고, 우리가 시장조로 연주를 한다. 그러면 도가 터줏대감입니다. 그러면 도레미파솔 다섯 번째가 솔인데 솔을 경유해서 사이음을 만든다 그러면 사이음 가지고 그렇게 저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슴 아프게를 전주곡을 이제 애드리브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공하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 울적할 때 이제 좀 기분 좀 이제 풀 수도 있고, 또 너무 깊었을 때도 또 음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무쪼록 좋은 음악 배우셔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돈 주라고 안 할 테니까 전화 주세요. 돈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알려준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양해해야 될 말씀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책에 없는 것들입니다. 책에는 안 나옵니다. 임영웅이가 왜 노래를 잘하냐, 나훈아가 왜 노래를 잘하냐, 그건 설명하자면 긴데, 아무튼 나름대로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열심히들 하시기 바라고, 감사합니다. 김동환이었습니다.